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박순자 님이십니다. 40년간 시장에서 채소를 파시며 자식들을 키워내신 어머니이십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 박순자라고 합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23세 결혼해서 33세 혼자가 됐어요. 그때 셋째가 돌이 막 지났었죠. 1975년 남편을 잃으신 후 박순자님의 치열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시장에 자리 잡은 건 33 때였어요. 장사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죠. 처음엔 쌀 한 말 살 돈도 없어서 아이들한테 보리밥을 먹였어요. 그때 큰아이가 엄마, 나는 보리밥이 더 맛있어라고 했던 게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네요. 시장에서의 첫날을 회상하시는 박순자님의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새벽 2시면 도매시장으로 가야 했어요. 좋은 물건을 고르려면 제일 먼저 가야 했거든요. 그때는 버스도 없어서 걸어 다녔죠. 1시간은 걸었을 거예요. 발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도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시던 중 첫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시장 한쪽에 작은 가게를 얻었어요. 평수로 치면 2평도 안 됐을 거예요. 그래도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비가 와도 젖지 않고 장사할 수 있다는 게 그때 처음으로 이제 됐다 싶었죠.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새벽부터 고른 신선한 채소들을 사가시면서 순자 씨가 고른 거면 안심이야 라고 말씀해 주실 때 그때의 그 뿌듯함이란 말로 설명 못해요. 힘든 시간 속에서도 자식들은 쑥쑥 자라났습니다. 큰아들이 중학교 들어갈 때였어요. 담임 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아이는 꼭 의사가 될 제목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밤 얼마나 울었는지. 근데 그게 또 걱정이더라고요. 의대는 얼마나 돈이 많이 들까. 그래서 채소 장사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반찬 가게도 시작했죠. 밤 12시에 반찬 준비하고 2시에 도매시장 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피곤한 줄 몰랐어요.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게 보이니까. 그렇게 시간이 흘러 큰아들의 의대 합격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날 아직도 생생해요. 큰아들이 달려와서 엄마 합격했어 하는데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을 거예요. 시장 사람들이 다 축하해 주시고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하지만 기쁨과 함께 더 큰 책임감이 찾아왔습니다. 등록금이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새벽 2시에 일어나던 걸 1시로 당겼어요. 반찬도 더 많이 만들었고 그때 작은 아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학교 끝나면 와서 심부름도 해주고 작은 아들이 엄마, 나는 취업할게. 대학 안 갈게. 그러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너는 너의 꿈을 가져야 해. 그렇게 말했죠. 자식들을 위해 더욱 강해지셨던 박순자님. 하지만 그 시간들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아들도
결국 대학에 보냈어요. 주경야독으로 공부해서 회계사가 됐죠. 딸아이는 교대에 들어갔고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빚도 좀 있었지만 뭐 어떠나 싶었죠. 자식들의 졸업식 날 박순자님은 처음으로 시장을 쉬셨다고 합니다. 큰아들 졸업식 날 처음으로 새벽 장을 안 갔어요. 평생 처음이었죠. 그날따라 왜 그리 손님들이 많이 올까? 다들 축하한다고 오셨더라고요. 시장 사람들이 다 내 자식 같이 기뻐해 주시고 의사 되고 첫 월급 받아온다고 큰아들이 자랑스럽게 봉투를 내밀더라고요. 근데 전 그 돈 한 푼도 못 썼어요. 다시 아들 통장에 넣어줬죠. 너는 이제 내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결혼할 때였어요. 며느리가 시장 장사하는 시어머니가 좀 그렇대요. 체면 때문에 처음엔 서운했지만 그래도 이해했어요. 젊은 사람들 마음이니까. 그래서 가게를 줄였어요. 채소만 조금. 근데 그러다 보니 수입이 너무 줄어서 적금도 해약하고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자식들한테 기대기 시작한 게 큰며느리의 첫 방문이 그날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쉬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대신 이 집을 팔면 어떨까요?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내 집을 판다고? 근데 자식들 얘기를 들어보니 맞는 것도 같더라고요. 혼자 사는 것도 불안하다고,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모시겠다고. 그렇게 시작된 순회 생활. 처음엔 괜찮아 보였습니다. 큰아들네 집이 제일 좋았어요. 손주들도 있고 처음 한 달은 정말 행복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손주들 도시락도 싸주고. 근데 어느 날부터 며느리가 좀 불편해하더라고요. 어머님, 아이들 교육 방침이 있어서요. 뭐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이동은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작은 아들네로 갔죠. 거기는 새 아파트라 좋더라고요. 근데 한 달도 못 살았어요. 며느리가 친정어머니를 모시게 됐다고. 셋째네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더 작은 집이라 제가 눈치를 봤죠. 방도 없고. 그래서 거실에서 잤어요. 근데 그것도 한 달이 고작. 자식들 집을 전전하시던 박순자님께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투자가 잘못했다고 돈을 좀 빌려달래요. 5억을 세 자식이 나눠 가졌는데도. 그래도 엄마인데 어떡해요. 적금 해약하고 보험도 해약했죠. 그때부터였을까요? 자식들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한 게. 이제는 제가 빈털털이라는 걸 알게 된 후로 설상가상으로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하셨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야 한대요. 자식들한테 말했더니 다들 힘들다고. 보험도 없고 돈도 없으니. 그래서 수술 대신 물리치료로 버텼어요. 찜질방 가서 온탕냉탕 하면서. 그러다가 문득 든 생각이, 이제
여기가 내 집이구나. 그렇게 찜질방 생활이 시작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창피했어요. 40년 동안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한 번도 남의 신세를 진 적이 없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찜질방에서 만난 사람들이 더 가족 같더라고요. 순자 씨도 여기 사세요? 하면서 말 걸어주는 할머니들, 다들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자식들 때문에, 돈 때문에. 찜질방에서 만난 새로운 인연들은 박순자님의 작은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영순이라고 저보다 5살 적은 할머니가 있어요. 그 할머니는 남편이 빚을 지고 도망가서 이제는 둘이 아침마다 같이 걷고 수다도 떨고, 그게 낙이에요. 가끔 옛날 시장 단골들이 찾아와요. 제가 이런 꼴 될 줄 알고 찾아오시는 건데, 그래도 반가워요. 옛날 얘기도 하고 그분들이 밥도 사주시고. 하지만 명절이 다가올 때면 더욱 마음이 아프시다고 합니다. 첫 추석이 제일 힘들었어요. 평생 추석이면 밤새워 전 부치고 아침 일찍부터 자식들 기다리고 그랬는데, 그날은 찜질방 텔레비전으로 추석 특집 프로를 봤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설날에는 용기를 내서 큰아들네 앞까지 갔어요. 멀리서 손주들 설빔 입은 거 보고 싶어서. 근데 차마 초인종은 못 눌렀어요. 그냥 한참을 서서 보다가 왔죠. 그래도 박순자님은 희망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또 적금을 붓고 있어요. 찜질방비 아끼려고 밤에만 와서 자고 낮에는 도서관에 가거든요. 거기서 문해교실도 다니고 이제는 글도 좀 읽을 수 있어요. 도서관에서 글을 배우시는 동안 박순자님은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글자도 삐뚤삐뚤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 이제는 제법 쓸 수 있어요. 매일 일기를 써요. 자식들한테 하고 싶은 말, 하지 못한 말들을. 어제는 큰손주 생일이었을 거예요. 몇 살이었더라? 13인가? 생일 축하한다고 일기에 썼어요. 이제는 편지도 쓸 수 있는데 보낼 주소를 모르네요. 찜질방에서의 하루하루는 또 다른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기서 만난 할머니들이랑 품앗이를 해요. 누구는 머리를 매만져주고 누구는 발 마사지를 해주고 저는 반찬을 만들어요. 시장에서 40년 장사하면서 배운 비법으로. 지난주에는 여기서 알게 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자식들이 오지도 않더라고요. 우리끼리 장례를 치러줬어요. 그때 문득 든 생각이,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순이가 그러더라고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자고. 처음엔 웃었어요. 우리가 무슨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싶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아침 6시면 일어나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오후에는 요양보호사 학원에 가요. 밤에는 찜질방에서 자고. 뭐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우연히 옛 동네 소식을 듣게 되셨습니다.
시장 근처에 새 아파트가 생겼대요. 제가 살던 집은 헐렸다고 40년 동안 매일 걸어 다니던 그 길이 이제는 없대요. 참 이상하죠? 사람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가끔 꿈에서 그 집이 나와요. 새벽에 일어나서 김치 담그고 장 보러 가고 문득 깨면 찜질방이고 그래도 요즘은 덜 서러워요. 박순자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꿈이 생겼다고 하십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일을 하고 싶어요. 제가 번 돈으로 작은 방이라도 얻으려고요. 그래서 언젠가 자식들이 찾아오면 엄마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해서 아직도 매일 아침 5시면 눈이 떠져요. 40년 습관이라 그 시간이면 시장에 가야 할 것 같아서 이제는 그 시간에 일어나서 공부를 해요. 아직 늦지 않았겠죠? 새로운 출발을 결심한 박순자님. 앞으로는 자식들이 아닌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살겠다며 매일매일 희망찬 하루를 보냅니다. 이제는 작은 원룸에서 홀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런 아픔이 없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비슷한 일이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